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영국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테슬라의 메가팩 2XL 장치의 지원을 받아 영국 최대 송전 연결 BESS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운영사인 태그 에너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월요일 영국 노스 요크셔에 위치한 200MWh의 메가팩 시설인 레이크사이드 배터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그 에너지가 테슬라, 헤비타트 에너지, RES와 협력하여 100% 소유하고 운영하며 내셔널 그리드를 통해 현장 근로자와 엔지니어 간의 시운전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시설은 영국 북동부 드렉스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오토비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요와 비용의 최적의 시기에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레이크사이드 배터리 외에도 스코틀랜드 에버나시 인근의 98MWh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태그 에너지와 협력하여 영국 내 다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영국 동부에 위치한 웨르스테드의 혼시3 해상풍력발전소에서 600MW시의 메가팩을 생산할 새로운 BESS 프로젝트도 발표되었습니다. 테슬라 세미 공장의 건설은 꾸준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 전기 클래스 A 트럭의 초기 생산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가 네바다 인근의 테슬라 세미 프로타입 시설에 대한 최근 드론 영상에 따르면 순수 전기 클래스 A 장거리 차량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며칠 동안 고객 배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총 38대의 테슬라 세미 차량이 기존 프로토타입 공장 외부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2024 운송 엑스포에서 펩시코 전기화 프로그램 매니저의 발언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금까지 총 86대의 테슬라 세미를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운영자의 최근 동영상에서 38대의 테슬라 세미 생산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펩시코가 곧 클래스 8 순수 전기 트럭의 전체 주문을 완료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다른 고객으로부터 차량 주문을 처리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세미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이 9월 말에 4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는 독일의 최근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기가 베를린이 모델 Y를 생산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달성한 것입니다. 2년 반 만에 4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 것은 비교적 인상적이지만 최근 독일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주목할 만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델스블레스는 경영진이 테슬라 독일팀의 폭스바겐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현재 단 한 대의 차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작년에 판매량 기준으로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입니다. 높은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모델 Y는 여전히 저렴하지 않은 자동차로 프리미엄 순수 전기 크로스오버입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2024년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2% 성장했습니다.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중국 승용차 협회는 9월 테슬라 차이나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중국 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한 7만 2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일부 모델 3 및 모델 Y 모델에서 무이자 금융을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2024년 4분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가 승객 여행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프리젠테이션에서 사이버캡이 2027년 이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가격은 $30,00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버캡에 사용될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의 실제 테스트는 내년 중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버캡의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테마는 분명히 사이버트럭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곡선과 선은 테슬라의 다른 차량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캡의 바퀴에는 타이어 자체에 부분적으로 뻗어있는 에어로 커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캡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갖추게 되었으며 차량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내부 및 화물 구역의 구체적인 치수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행사 참석자들이 공유한 동영상과 이미지에 따르면 승객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사이버캡의 언론 사진에 따르면 사이버캡의 적재 공간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 모델 3의 트렁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사이버캡은 NACS 포트가 없습니다. 대신 차량에는 유도 충전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테슬라는 한동안 무선 유도 충전을 연구해 왔으며 작년에 와이퍼리온을 인수했습니다. 유도 충전 설정의 티저 이미지도 과거에 회사에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무인 사이버캡을 공개했지만 이전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캡에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장착된 형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아시아와 유럽 같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2026년에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에 대해 매우 야심차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2027년 이전에 생산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차량의 예상 인도일과 생산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로봇 행사에서 차량을 공개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에 NACS 충전 포트가 장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차량은 유도 충전 시스템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이버캡에 유도 충전을 사용하는 것은 로봇택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테슬라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사이버캡의 자율주행 특성과 기존 차량보다 몇 배 더 자주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테슬라는 가능한 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예로 청소 로봇이 사이버캡 내부의 모든 먼지와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로봇택시의 디스플레이도 기계로 청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이미 사이버캡 운영자가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또한 위 로봇 행사에서 로보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로보밴은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도시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데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고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스포츠팀을 어딘가로 데려가거나 실제로 교통비를 마일당 0.05달러 또는 0.1센트까지 낮추고 싶다면 로보밴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로보밴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언제 생산에 투입할 계획인지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이번 주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